송생각입니다. 오늘은 OBS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 같은 경우는 영상 녹화 기능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방송 송출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S랑 엑스플릿이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엑스플릿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유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OBS라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OS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OBS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OBS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윈도우에서 설치하실 분들은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 맥 OS에서 선택하실 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 설치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넥스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설치 경로를 지정하시고 인스톨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런치 OBS 스튜디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OBS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해볼 거는 녹화 세팅, 장면 세팅, 소스 세팅이라고 이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녹화 세팅 같은 경우에서는요, OBS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가운데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 거고요. 녹화 세팅은 파일에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오른쪽 하단에 설정이라는 걸 클릭해 주면 바로 설정 창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정 창에 들어가시면은 맨 처음에 세팅을 해야 되는 영역은 출력란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클릭해 주시면은 녹화 형식 파일을 어떤 걸로 할 거냐라고 정해 놓는데 NKV랑 MP4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MP4로 올리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영상 녹화하다가 갑자기 그 컴퓨터 다운되거나 그러면은 녹화되던 영상이 재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NKV로 하면은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KV, MP4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비디오 인코더랑 오디오 인코더는 사용하시는 분의 코덱에 맞춰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 트레이는 4000에서 한 8000 정도로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키프레임 간격하고 비프레임은 이 정도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정에 비디오란을 가게 되면요. 기본 캔버스 해상도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 캔버스 해상도는 1920에 108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출력은요, 이제 녹화를 할 때의 해상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해상도는 보통 기본 캔버스 해상도랑 동일하게 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용량이 너무 커지는 게 싫다, 그러면은 출력 해상도는 조금 낮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준 FPS 값은 30에서 60 정도로 설정하는데, 1초에 30장을 보여줄 거니 1초에 60장을 보여줄 거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화면을 원하시면 60 프레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나 당연히 FPS 값이 올라가면은 영상의 용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의 설정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이거는 해놓으라고 하고 싶은데요. 녹화 시작 중단, 녹화 일시정지, 녹화 재개 이런 것들을 단축키로 좀 설정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거나 이제 사용하는 게임이라든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그 단축키랑 겹치지 않는 단축키로 설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F8, F9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면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플러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장면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장면 이름을 설정하면 되는 건데요. 이 장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그 학교에서 방송하는 걸 봤을 때 A 카메라로 찍었던 게 갑자기 B 카메라로 바뀌고 막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OBS에서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A 화면을 보여줬다가 다른 장면을 클릭하면 B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 게 가능한데요. 이거를 OBS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업을 녹화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수업 자료 녹화라고 해놓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장면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저희가 소스라는 걸 넣을 겁니다. 컴퓨터 화면을 넣던지 웹캠을 넣던지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꼭 사용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디스플레이 캡처, 비디오 캡처 이 두 가지는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에서 이제 그 컴퓨터 화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디오 캡처에서 그 선생님들의 얼굴을 찍는 웹캠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 캡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윈도우 화면 전체를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PPT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제 수업 목적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PT를 만약에 절반 정도 띄워놓고 나머지는 웹 화면을 띄우고 싶다. 파워포인트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쇼 설정, 웹 형식으로 진행을 클릭하시면은 그 웹 화면이라든지 채팅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윈도우 화면 내에서 PPT 수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게 있는데 웹캠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하는 웹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캠 드라이버가 잘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서 웹캠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원하는 웹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노트북 사용 시 자동으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식이나 입학식 또는 영상을 녹화할 때 얼굴을 드러나게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웹캠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최대 해상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를 걸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캔 노트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교과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웹캠을 띄워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 얼굴을 넣으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스 보기 적용 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OBS에서는요 어떻게 녹화가 될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소스 목록, 여기 있는 게 장면 목록이었고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거나 방금 전에 우리 단축키 설정했잖아요. 그 단축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녹화를 시작하거나 종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음 억제 필터라는 게 있는데 집 주변이 약간 시끄러운 곳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음성 필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에서 점 3개를 클릭하시고 속성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런 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소음 억제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NR 노이즈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NR 노이즈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선풍기 바람이라든지 그런 소리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음질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환경에서도 이 NR 노이즈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